네, 떠오르는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또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종훈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는 그래도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기분 좋게 계속 1,004포인트를 오가면서 상승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가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네. 좀 반발 매수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세는 아직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서 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시황을 좀 분석하고 그 시황에서 단기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선 시장 성격부터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장세는 우리 구루죠.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이제 4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중간 반락 혹은 단기 하락으로 이제 명징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네. 그 구간을 지나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책에서 이 단기 하락 구간이란 위기 당시에는 우선 정책 당국자들이 유동성을 이제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시장 참여자들은 이 유동성의 아늑함을 좀처럼 떨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인 통화당국에서는 선제적으로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모습이 딱 테이퍼링을 곧 시작하고 금리 인상 역시 매파적 스탠스로 옮기는 전형적인 중간 반락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경기 상승기에서 단기 하락일 뿐이고 지금 보시면 실적 펀더멘털 장세로 저희가 이제 옮겨갈 준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금융 환경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9월 FOMC에서 어떤 희망의 단서가 좀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네, 어떤 말씀을 단서가 좀 드리도록 있었죠?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FOMC 회의를 놓고 보니 매파적 스탠스가 확인이 좀 됐습니다. 바뀌었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다소 거칠게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분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9월 FOMC에서 더군다나 올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예측치를 높이면서 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하는 공포감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에 투영시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 장표를 이제 넘겨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21년도에는 다소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좀 옮겼지만 네. 22년도에는 반대로 성장률이 더 오르고 물가 상승률은 약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연준의 이제 롱런 목표가 이제 2%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십니다. 네. 이것은 22년은 새로운 골디락스 국면이 나오면서 현재 공급망 훼손에 따른 거친 인플레이션이 차마 이제 파월 의장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공급망 훼손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친 인플레이션은 차차 이제 잦아들고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이후 비로소 찐 정상화의 진정한 첫걸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9월 FOMC 회의록에서 발견한 저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동성에 기대했던 이 관성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나라랑도 이제 관련이 많으니까 좀 많은 네. 분들이 리스크로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회사 은행 지분을 매각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부도 위험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영향점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리스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약 2년 정도 중국에서 좀 유학 아닌 유학을 네. 좀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귄 중국인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중국 금융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 사태의 경우에는 일단 시진핑 정부가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연임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지표가 제조 기술과 이제 부동산 두 가지의 이제 양다리로 이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다리인 이제 부동산 위주로 좀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는 공동 부유론을 천명한 상태에서 중국의 이제 중위 가구들이 이제 한 40년씩 걸려야 이제 집값을 이제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지 이제 공동 부유론 좀 중산층이 좀 두꺼워지는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이 국유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테일 리스크를 이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그 정상화를 이제 부동산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장세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면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 장세를 놓게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익률을 이제 찾아 나가는지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저는 종합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면 현재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중간 반락이고 글로벌 증시 투자자분들의 적응 기간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공작 회의가 곧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고 또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처럼 해결책을 도모할 것이고 이렇게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 나가면서 네. 시장은 점차 정상화의 단계를 가지게 되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을 이제 선정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2년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이 2,900포인트고요. 최악의 경우 2,9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박스권은 이제 산정을 하셔서 조금 그쪽에 가까워져 오면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쪽에서 조금 멀어져서 이제 올라가면 좀 분할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선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전략에서 이제 중심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또한 이제 후기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이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과거 우리 전통적인 산업도 일정 부분 같이 곁들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증시가 다소 불안한 가운데 단기 수익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수혜주면서 리오프닝 주죠.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그동안 조금 더뎠던 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내년이 올해에 이어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공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이고 네. 이에 딱 맞는 기업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맞습니다. 최근 BTS가 또 11월에 이제 미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엔터주들 뭐 하이브도 잘 가고요. 저 YG 네. 엔터테인먼트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JYP나 SM에 비해서 좀 시총이 좀 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조금 시장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하나 좀 찬찬히 살펴보면 BTS가 미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스틴 비버나 엘튼 존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오프닝 이제 오프라인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YG의 대표 선수인 블랙핑크 또한 조만간 미국의 공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엔터 규제 등이 우려가 좀 지나치면서 주가가 좀 못 간 측면이 있습니다. 기실 중국에 대한 YG의 매출 의존도는 한 자릿수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나투자증권 지인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YG에 대한 시장 컨센이 3Q 112억 원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활동이 없었던 2분기에도 YG 플러스에서만 2분기 OP가 이제 46억. 그 3Q에는 이제 BTS의 리사의 이제 솔로 음반의 네. 음원 수익이 예정이 돼 있고요. 블랙핑크가 이제 하이브의 이제 플랫폼이죠. 위버스의 이제 입점에 따른 MD 매출이 증가를 하고요. 심지어는 YG 인베스트의 맥스트 지분 매각 이익이 70억이 이제 OP로 잡힙니다. 또한 음반 깡패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악동 뮤지션이 네. 컴백을 했음을 감안하면 최소 100억대 후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 지인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고 내년에도 성장세가 가속화될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6만 원 오늘 돌파하고 있거든요. 목표 네. 주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YG 같은 경우는 22년 매출이 5,100억에 영익 655억으로 21년도 대비해서도 각각 YOY 25%, 45%의 고속 성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 평균이 약 7만 8천 원인데요. 네. 이 정도 목표가까지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보유해도 무방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잡아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로 본 종목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정원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